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ETS 공식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700에서 800을 넘길 수 있도록 알찬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 토익 단기 공략 750 플러스는 기초가 모자란 부분부터 또는 점수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고득점자까지 모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강의는 이론과 실전을 같이 잘 배합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내용들과 노트할 부분들이 아주 많은데, 만약에 이 내용이 여러분이 생소하시면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 여기에 써있는 제가 가르쳐드리는 표현들을 쭉 정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게 교재에서 각 문제에 대한 해설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자세한 해설보다는 핵심,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잘 다루어야 여러분의 실력이 늘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점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강의를 들으시고 또 문제를 다시 풀어보신 후 다시 한번 복습으로 강의 내용을 들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LC부터 먼저 준비를 한 것을 시작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RC 강의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LC 같은 경우는 먼저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그리고 듣는 것이 좋고요. RC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인 경우에는 설명을 먼저 듣고 그리고 문제를 푸른 다음 다시 설명을 들으시고요. 만약에 중고급자인 경우에는 처음에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꼭 열심히 하실 것을 믿으면서 저도 열심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1부터 오늘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재 파트 1에 문제 미리 쭉 풀어보신 분들도 있죠. 자, 파트 1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process of elimination, 제거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학 시간에 방정식에서 소거한다고 그러죠. 소거법. 여러분이 듣고 틀린 부분을 집어서 제거하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틀린 게 없는 것을 남겨놔야지 6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빈줄 어휘를 알아두는 게 좋겠죠. 초보자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파트 1에 주로 나오는 어휘들이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빈줄 어휘를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초보자는 명사들은 들리는데 가운데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토익 시험은 동사 부분에서 답이 결정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의 시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전치사 당연히 중요하겠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맞은편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표현은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고 어떤 표현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거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전 문제 유닛 2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에 해당되는 문장이 무엇일까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1. A. The chairs are folded against the wall. B. The audience is sitting down. C. The chairs have been arranged in rows. D. The presentation has begun. 오케이. 자, 첫 문제는 간단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표현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chairs are folded가 접혀있다, 이게 틀렸죠. against가 마주보거나 뒤를 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against the wall은 이쪽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접혀있는 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audience가 없기 때문에 앉아있다, 요 전체가 오류고 제거를 하고, C가 정답인데 in rows가 여러 줄로, 자, arrange가 아주 잘 나오는데 그냥 배치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여기서 in rows 하면 여러 줄이고요. in a row면 한 줄이 되겠죠. 오케이? 자, D에서는 presentation has begun, 발표가 시작되었다, 비어있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볼 수 있어서 C를 써줍니다. 자, 여기서 전치사 against 같은 경우에는 뒤를 하고 있는 것도 되고 마주보고 있는 것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벽이 있으면 이렇게 서 있어도 standing against the wall이고, 이렇게 서 있어도 standing against the wall. 이렇게 뒤를 보고 있어도 앞을 보고 있어도. opposite across from은 맞은편이죠. 첫 번째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5.
What was covered at the workshop this morning? A. I'll lend you my notes. B. It's expected to finish early. C. There's seating for about 25. 오케이. 자, 여기서 what was covered. 요게 중요한데요.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이 커버되었냐? 자, 이래서 답이 A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 커버되었다 말을 직접 하지 않고 내가 적어온 거 보여줄게. 렌드가 빌려주다는데 내 노트를 빌려주겠다. lend A to B. 빌리는 것은 borrow, form을 쓰고요. 빌려주는 건 to를 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다루어졌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cover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 cover는 이게 cover예요. 다루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요한 건데 cover가 원래 덮다도 되고요. 원래 cover업 하면 은닉하다도 돼요. 근데 이거는 맨날 오답으로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파트 7에서 커버가 비슷한 뜻은 아니면 컨셉 같은 게 오답으로 나온다는 함정으로 취재하다 보도하다 중요합니다. cover the story 이야기를 취재하다 언론 보도 media coverage. 그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cover. 자,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다 cover the expense. 보험 적용되는 거 insurance coverage. 오케이? 그래서 이게 pay for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데 지금은 요거죠. 이거 지금 cover 된다. 그래서 주제를 다루다, address하다, talk about 하다, lecture하다 이런 게 이제 다루다라는 뜻으로 이게 cover인데 요 부분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 다루다도 장난 아니게 넓어요. 그렇죠? 이렇게 넓은데 여기서 address가 있죠. address는 선생님 주소 아닙니까? 그렇죠? 주소나 연설을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주소를 적다, 자기 주소가 적힌 봉투 이것도 되고 보내다가 돼요. 이거 중요한 건데 모든 질문은 나에게 보내시오. address A to B, direct 보내시오, for 전송하라, send 보내다. 자, 연설하다 됩니다. address the audience. 그리고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다 중요하다고 해서 미안한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고객의 불평을 내가 다루겠다. 오케이? 해결하려고 하겠다. deal with 하겠다. 오케이? 다루겠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형식은 이렇게 혼자 쓰는 동사들이요. 주어만 있고 나머지는 수식어만 붙고 여기서 reply, comment, remark 얘네들은 명사도 돼요. 그래서 별표 써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이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emerge, 급부상하다 이런 거. 이 형식은 뒤에 형용사나 보호를 쓰는데 근데 요것도 이 형식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 근데 이 별표한 애들은 이 형식도 되고 이 형식도 돼요. 자, 이 형식은 우리 our sales rose 상승했다. 그 다음에 여기 부사 써서 꾸준히. 자, 이 형식은 our still remain 다음에 steady가 꾸며주면서 판매량이 꾸준하게 남아있었다. 형용사를 쓴다. 자, 3형식 언급하다, 결정하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3형식은 많죠? 그렇죠? 3형식은 영어 동사에서 한 8, 90%가 3형식이다.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토익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토익 시험에서는 영어에서의 퍼센티지하고 다르게 나옵니다. 왜? 시험이니까. 토익은 시험이니까 이렇게 특이한 거를 좀 어느 정도 넣어줘야 돼요. 아주 많이는 안 넣어도 계속 넣어줘야 8, 900점대로 이렇게 분산이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는 이게 몇 정식인지 그냥 찍으시면 안 되고 1, 2, 3, 4, 5형식 중에서 1, 2, 5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3형식의 확률이 높은데 근데 놀랍게도 3형식 중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여기 지금 내가 써놓은 애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특별히 determine 나오면 뒤에다가 명사 절 넣는 거 계속해서 얘를 많이 씁니다. 시험이. 자, 4형식은 수요동사라고 해서 이렇게 허락하다, 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목적어 2개씩 쓸 수 있는 거예요. provide도 3형식이에요. 오케이? 근데 다른 모양으로도 쓸 수가 있죠. 모든 4형식은 3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오케이? 자, 5형식. 5형식도 대부분 다 3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얘네들은 전부 다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는데 5형식 때가 더 많습니다. 자, 9번. 오케이. 자, 여기서 비동사 나왔는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준사역의 수동이라는 건데 뭐 하기로 디자인, 의도된 기능이야. 기능. 오케이? 그러면 아이 있는 가족에게 뭐 하기로 의도된 기능이냐? 매력적이게 느껴지도록 attractive. 오케이? 비동사 나왔으니까. 그렇죠? attract가 원래 끌어들이다는 N극이 S극을 자석처럼 끌어들이다. 관광객을 서울이 요즘 많이 끌어모은다. draw, 끌어모은다. 아주 잘 나오는데 누구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다. attractive to appealing to.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attracted는 매료된이라는 말이 돼서 감정 유발 타동사라는 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형식인데 나는 그녀에게 끌려진다고 느낀다. 사람을 꾸밀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꾸며주는 게 아니죠. 기능인데 가족들에게 매력적이게 느껴질 기능이기 때문에 의도된 기능이기 때문에 D를 써야 됩니다. 선생님 B는 안 됩니까? 안 돼. 얘 쓰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파트 6 읽어보면 Allo were appointed 새로운 CFO를 임명했는데 밀란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임명했어요. 누구를? 파이퍼 시에. 이게 중국 사람인데 새로운 CFO로 시에는 who most recently 최근에 CFO로 다른 회사에서 일했어요. 자, 요거는요. 저번에 배웠죠? 무특정 기간이니까 당연히 C지. 이건 다른 게 올 수가 없어요. for in within에서 6년 동안에. 저번 강의 꼭 보세요. 거기서 기간 전치사. 자, 그리고 12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것인데 자, 일을 새로 시작한데 그럼 이 역할에서 이 this가 지시형사인데 뭐라고 했어 아까?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다시 말할 때 이 역할에서 그녀는 이런 거를 관리하게 된다. 이걸 부연 설명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너무 기쁘다고 말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 그녀에 의해서 D를 써. 왜? 이분이 여자분이니까. 그래서 앞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녀의 백그라운드가 나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녀의 백그라운드가 undoubtedly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다른 사람이 합니다. 자, 그리고 say는 will.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서는 후임자로 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 replace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교체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 지금 12월에 은퇴할 거니까 replace. 교체할 것이다. 이걸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맥을 보면서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시형사와 그리고 소유격 형용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